안녕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회 중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표현을 썩어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준석준,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는 얘기까지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과거엔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라며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 비판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자신이 공격하는 이재명 아들을 향해선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는 반대 입장을 냈단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모순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29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자신이 한 문제의 표현과 관련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패륜적인 행위를 끝없이 해온 가세연의 찌끄레기를 대선 토론장에서 인용해놓고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언어 성폭력적 질문을 당사자도 아닌 엉뚱한 권영국 후보에게 던지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남탓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또 이동우 씨가 과거 도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신변잡기라며 덮으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이준석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 글에서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라며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섰던 이준석이 통합 대상이었던 새로운 미래의 박경석 전국장 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남편으로 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입당한 것을 두고 썼던 글인데요.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준석은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배복주의 합류에 과거 전장현을 두둔한 발언과 단체에서 위원장직을 맡은 걸 비판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준석이 국힘 대표로 있던 시절 주정뱅이를 국힘 대선 후보로 영입할 당시에도 장모 최은순의 각종 사기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감싼 바 있습니다. 또 최은순이 의료법 위반 혐의, 즉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라며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라며 거듭 이재명 가족에 대한 검증을 우겼습니다. 이준석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가족 검증의 명분으로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라고도 했는데요. 정작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주정뱅이 당선을 위해 양두구육을 했던 만큼 또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지난해 6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내용 중 한동훈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선 조국 대표가 나에게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 조민 씨에 대한 수사 등 일련의 과정들이 가혹했다면 오히려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 가족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멋있어 보인다라며 연좌 느낌이 드는 가족 수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검증 역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한 검증에 대해선 어떻게 반응해왔을까요? 지난 2021년 9월 이준석이 국힘 당대표로 있던 시절 SBS에서 이준석 부친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전격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발표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이준석의 부친은 제주 서귀포시의 밭을 17년째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시기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이탁 영농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은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라며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자신이만 18세였던 2004년에 이뤄졌으며 취재 이후 알게 된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준석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있던 일이라며 사과만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준석은 당시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이미 3차례 출마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직계존속,
즉 부모의 재산 상환 고지와 세금 납부, 체납 실적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중에 이준석만 해당하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 상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엔 직계존속 해당 사항이 없으며 또 가족들의 재산 상황 및 세금 납부 체납 내역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김문수의 경우 직계비속인 딸이 있으나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기에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준석의 경우엔 공직자 재산 관련 신고에 있어 공직자의 부모와 자녀 역시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당시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였는데요. 이준석은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본인의 한정해서 등록하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 지갑은 은행 계좌와 달리 지갑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다라며 이러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이 직계존비속의 것이라 주장하면 그만이다. 어떻게 이런 합의를 여야가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입으론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곤 자신은 하지 않고 있는 격입니다. 이준석은 또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상대 후보였던 공영훈 민주당 후보의 딸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라디오 토론회에서 30억 원 성수동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 가액은 얼마였는가라며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는가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준석은 이어 공개 안 하니까 내가 공개해도 되겠는가. 딸이 보유했다고 시인하셨네요 리며 22억 원 주택인데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대출 10억 원 끼고 전세까지 껴서 샀다면 이런 것을 영끌 갭투자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공영훈 당시 후보가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의 재산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준석은 앞으로 장관 청문회 하지 말까요 라며 그러면 김건희나 윤석열 장모도 재산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것인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처럼 상대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총선 당시에도 직계존속의 재산 고지는 거부하며 자신 가족에 대한 검증을 막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중잣대로 일관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준석은 공영훈 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것처럼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당일 채널A는 공영훈 후보 딸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것이란 보도를 하며 가담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후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보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공영훈의 딸은 갭투자를 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채널A는 사흘 뒤 정정 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갭투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준석의 발언 그리고 채널A의 보도는 당시 화성을 지었고 여론의 적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초반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 차이로 크게 뒤지고 있었지만 문제의 발언이 있을 무렵 급속하게 따라잡으며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요. 이에 민주당 측에선 이준석의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가장 무겁습니다. 실제 해당 건으로 기소됐으면 이준석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며 100% 금배지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이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준석은 무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준석은 이처럼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해선 방송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까지 써가며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반면 정작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이준잣대라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에게 마삼중 등을 비롯한 각종 별명을 붙여준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쯤 되면 대선에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착각할 지경이라며 대선에 나온 건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인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는 몇 년째 가세연 찌라시 운운하며 회피 중이라며 그래놓고 정작 본인 입으로 그 가세연발 찌라시를 무려 대선 토론장에서 인용했죠. 이젠 도망칠 명분도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작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최초 알린 건 가세연인데 정작 자신은 가세연 자료까지 받아가면서 물어뜯고 있단 겁니다. 그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 관련 디테일한 취재는 뉴스타파에서 이미 했다라며 기자가 면전에서 물었더니 딱 윤석열스럽게 도망치더라. 역시 준석열답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과 이준석 간 대화 내용을 확보해 전했는데요.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총선 당시 명태균에게 비용 지출 없이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성상납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주정뱅이 부부 상대로 구명 대책을 논의한 정황 등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또 이준석이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적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상납장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준석의 기자회견에서 이명선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총선 때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4번 실시했다. 직접 의뢰했나고 물었는데요. 이에 이준석은 명태균은 누가 의뢰한다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분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명태균에게 아무런 도움을 안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이준석은 기자회견 주제에서 벗어났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이명선 기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는 이준석을 쫓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는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측 관계자들은 기자를 삿대질하면서 막아섰고 헛소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명선 기자는 노무현 정신 외친 청년 이준석 후보의 언론관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언론관은 홍준표, 권성동 같은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 후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짐작이 될 정도였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황희두 이사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 타령할 때마다 이렇게 되물으면 된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이라는 증거도 없는 데다 이재명 아들이 대선 나왔어요. 대선 주자인 이준석 본인 성상납 리스크부터 설명하라니까요. 나이 40 먹은 정치인이 펜코 셔틀 노릇만 하는 거 안 민망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준석을 두둔하고 있는 펜코 회원들을 준천지라 호칭하며 결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나 칼럼니스트들은 2030 남성을 설득하려면 펜코를 끌어와야 한다. 일베와 펜코는 다르다라는 무책임한 일반화를 반복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은 어차피 당선 가능성도 없고 목표치는 3%만 나와도 대성공이라 할 정도인데 이렇게 패륜적 어그로를 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속셈이 있다기보단 그냥 본색을 시민들 앞에 드러낸 거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